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수연입니다. 한 주간 경제의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소도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 컨츄리 시티즌의 이재선 대표를 만나보고요. 이어서 집안에 설치한 홈캠으로 인해 공포에 갇히게 되는 24시간 초밀착 공포 영화 홈캠을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생성형 AI가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산업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피지컬 AI가 산업 혁신을 이끌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피지컬 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연평균 16.4%씩 성장하며 5년 후에는 2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피지컬 AI의 부가가치는 50조 달러, 약 7경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주요국들은 이미 대규모 투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의 기금으로 피지컬 AI를 키우고 있는데요. 한국도 제조 강국의 강점을 살려 공장 자동화와 생활 돌봄 로봇으로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개발 비용과 연산 자원은 막대하고 현장 적용에도 기술적 한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일자리 변화와 윤리 문제까지 숙제로 꼽힙니다. 전 세계가 생성형 AI 경쟁의 다음 격전지로 피지컬 AI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 생성형 AI에서는 늦었지만 피지컬 AI는 한국이 인공지능 주요 3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 자리 잡은 국내 최초 스마트 축산단지에서는 한 번에 60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착유기를 도입해 우유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과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특히 스마트 축산단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빅데이터 관제센터인데요. 젖소와 축사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 활동량과 반추 시간, 착유량 등 생체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산단지에서 직접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농장주는 어디서든 소와 농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개체별 데이터를 분석해 더위에 잘 견디는 계량 젖소를 육성할 수도 있습니다. 양질의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하면 축산 바이오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한국형 무인 축사 시대를 여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개방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스마트 기술과 대형화를 무기로 국내 낙농축산업도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안을 16조 8,44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본 예산보다 약 11% 증가한 규모인데요.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의 핵심은 진짜 성장으로 요약됩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나라 재정절약 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결과인데요. 예산은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합니다. 우선 창업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이 중 인공지능 AI, 딥테크 투자의 절반을 배정합니다. 디지털, AI 전환에는 3조 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중 R&D 예산은 전년보다 45% 늘어난 2조 1,955억 원을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단계별 AI 팩토리 구축을 대폭 늘리고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 990억 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경영 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재기 지원은 물론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분야에는 총 5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전년보다 53.5%, 지역 상권 육성 예산은 75.3% 각각 증액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 혁신기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반도 마련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 입찰 결과 총 689가와트 규모 4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낙찰된 사업은 모두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주도형으로 민간이 단독으로 참여한 일반형 사업 2곳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올해부터 강화된 안보, 공급망 평가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적용된 안보 평가 지표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찰위원회에서 6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며 정부가 강화해온 공급망 평가와 안보 평가 결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발전사들은 예상 밖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서 앞으로는 사업 전반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찰되지 못한 물량은 향후 진행되는 하반기 입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간 풍력 발전업계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